여러분 섹션 24에서는 저희들이 데이터 모델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건 개념적, 그다음 논리적 설계에서 쓰는 건데, 우리가 결국은 이제 피터 첸이 만든 요 ER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고요. 물론 이제 요거랑 좀 다르지만 요 정보공학 방법하고 파커라는 사람, 파커 뭐 비슷하지만 좀 다른 형태로 좀 설명하고 있는 그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개체라고 얘기를 하죠. 개체. 교수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과 학생들의 지도교수 이거를 이제 관계를 표현하게 되면 요 교수와 학생은 이제 개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게 이제 피터 첸의 방법을 좀 이제 그린 건데요. ER 다이어그램. 요게 이제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관계가 있겠죠. 예, 대표적으로 교수 한 명이 학생을 뭐 10명 뭐 지도한다 라는 관계. 정확하게는 요게 이제 관계의 말음모가 들어갈 텐데, 어쨌든 요게 이제 요 둘 사이의 관계. 물론 이제 어떠한 교수 번호와 여긴 없지만 이 지도교수 번호 뭐 요들 사이의 관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는 요 속성과 요거는 이제 교수라는 개체고 요거는 속성이에요. 교수님 이러면 번호가 있겠죠. 저희들도 다 이제 여러분들 학번이 있는 것처럼 교수님들도 번호가 있고요. 이름이 있고 당연히 전공하고 뭐 소속은 같은 거일 테지만, 그렇죠? 아, 이제 학위 어떤 전공을 했냐? 지금 현재 어떤 과냐? 뭐 그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은 이제 학번, 그 다음에 성명, 주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뭐 전화번호, 그죠? 뭐 이제 학생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에서 배웠을 때 요거를 객체, 그 다음에 요거를 속성. 요게 이제 결국은 클래스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뭐 필드 또는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메소드라는 게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개념적 설계와 논리적 설계의 단계에서 요 개체를 정의하고 속성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요 관계를 따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개념적 설계에서 논리적 설계에서 물리적 설계를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단계를 배웠죠. 그거를 하기 전까지의 이제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의 집합이라는 걸 좀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A라는 게 교수님이고, 여기 학생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교의 교수님이 만약에 하나, 5분이 계시고, 학생이 뭐 이렇게 5분이 있다, 5명이 있다라고 할 때, 요 첫 번째 교수님은 요 두 번째 학생, 요 두 번째 교수님은 뭐 네 번째 학생, 지도교수. 그러니까 하게 되면 요거는 뭐냐면, 교수님 한 명이 학생 한 명을 지도하는 관계죠. 그렇죠? 그 1대1. 한 명이 하나. 한 명이 한 명. 요거는 뭐냐면, 이제 물론 지도 안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한 명이 보면, 이제 여러 명이, 요 교수님이 요 학생, 두 명의 학생을 지도하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1대 N 관계. 한 명이 N명. N명이라고 하는 게 뭐 여기서 일반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 1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50명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숫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학교의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대학에서 보면 교수님 한 명이 여러 명을 하지만 또 학생 한 명이 여러 명의 교수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죠. 나는 뭐 어떤 학생이 부전공을 한다 그러면 요 우리과 그 다음에 뭐 여기 데이터 정보학과 교수님 2명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다대 N 대 M 서로 다른 숫자라 그래서 N 대 M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관계들 사이에 이제 어떠한 교수님은 반드시
뭐 어떻게 이렇게 요 그룹 안에만 있어야 된다. 그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제 그런 그 중복 관계, 그죠? 그다음에 종속 관계, 중복 관계, 재기 관계, 그다음 베타적 관계, 뭐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떠한 그 관계는 반드시 뭐 어디라야 된다. 뭐 이런 게 주종 관계에서의 그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뭐 두 번 이상의 종속, 그러니까 요 개체는 뭐 요거, 그다음에 요 개체는 요거, 이런 게 이제 중복된 종속 관계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신한테 이렇게 관계를 갖는 일거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요 재기 관계. 베타 관계는 그 베타 엔드와 베타 OR이 있는데, 그 어떤 하위 개체들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죠? 여기 저쪽에. 요거는 이제 없지만, 그죠? 그런 경우에 그 반드시 하위 개체의 어떠한 요 교수님은 뭐 여기에 베타적으로 종속이 돼야 된다. 그죠? 또는 뭐 여기는 종속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익스클루시브, 베타 엔드, 베타 오어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는 여러 개와 대응한다. 그러면 1대 n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1대 n 관계 얘기하는 거고, 재기 관계는 자기 자신과 관계를 갖는 거. 3번은 여러 개는 n 대 n이죠. 그죠? 그 다음에 관계는 종속, 재기, 중복, 그 다음에 베타. 단일 관계란 말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개체에서 이제 그 관계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요 속성들에 대해서 요 그 교수 번호, 그 학번, 그죠? 그 다음에 교수 번호에 따른 성명, 뭐 그 교수 번호가 다른데 성명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죠? 이런 속성들의 어떤 특징을 찾아내는데, 이런 걸 우리가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기본 키, 외래 키, 뭐 보조 키,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걸 이제 어쨌든 속성 중에서 우리가 그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 튜플들의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요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들을 유일하게 구분하는 필드의 값이 뭐냐가 이제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도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대표성을 따지는 거를 이제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 얼터너티브 아이덴티파이어,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 키가 되는 거고, 이게 그다음에 보조적으로 얘도 뭐 식별할 수 있지만 인덱스 기능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대표성을 따질 때, 대표성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학교를 대표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요 여러 그 태플들이 인스턴스들이 있을 때 그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구분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죠? 이거에서는 이제 교수 번호가 가장 적합하죠. 여기에서는 학번이 이제 적합하죠. 왜냐하면 교수님 중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학생 중에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구분하는 게 이제 대표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는 내부, 외부, 식별자. 그러면 좀 이따 이제 설명이 될 텐데, 단일 속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단일 식별자, 복합 식별자. 이 놈을 대체할 수 있느냐? 원조. 대체할 수 없는 거, 대체할 수 있는 거. 이제 요 영어 서로게이트, 오리지널, 이런 영어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씩 좀 살펴보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어떤 고객이 있겠죠. 또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회원가입할 때. 그래서 뭐 고객번호와 주문번호는 상당히 주식별자 역할을 둘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이제 주식별자로 하고 요거는 보조식별자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주문서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뭐 이게 이제 1대 N 관계죠. 요게 그죠? 그래서 한 명, 아니죠. 요게 이제, 주문서 하나에 고객이 여러 명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 주문서를 보면 주문번호가 있고, 주문번호에 따라서 제품이 보통 결정되지만, 제품명을 주식별자로 하지 않고, 얘를 주식별자, 보조식별자,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주문번호, 고객번호, 얘가 이제 기본키가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주문번호가 있으면 안 되겠죠? 똑같은 고객번호가 있으면 안 되겠죠? 보조식별자는 나중에 인덱스를 할 때 우리가 SQL에서 인덱스 기능을 사용해서 참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속성값에서 얘는 중복되는 게 없도록, 당연히 얘도 중복되는 게 없지만 얘도 이제 중복되는 게 없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이제 내부식별자, 외부식별자는 보면 내부라고 하는 게 요거를 보면 내부적으로 개체내에서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번호가 생기면 이렇게 제품명이 생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주문번호가 생기는 거. 요걸 이제 외부식별자. 요게 이제 결국은 외래키, 포렌키로 쓸 겁니다. 저 나중에. 그 다음에 단일식별자, 복합식별자라고 하는 건 고객번호 이런 게 이제 한 가지 속성으로만 가지게 되죠. 고객번호. 뭐 1년 번호다 그러면 1번부터 우리 고객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 뭐 이렇게 단일식별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복합적으로, 그렇죠? 고객번호 1은 뭐 주문번호 10번, 20번, 30번. 이런 게 복합식별자. 이게 단일식별자. 원조식별자는 이제 가공되지 않은 원래의 식별자, 이런 것들. 그렇죠? 고객번호, 주문번호 이런 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요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대리식별자. 그렇죠? 발송번호 이런 게 이게 결정되면 하나가 발송번호가 생기는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식별자들이 있는데 좀 이제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주식별자, 그다음에 외부식별자. 요게 이제 기본 키, 요게 나중에 외래 키가 됩니다. 서로 참조할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낸 요 대리식별자,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놈들, 요런 놈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든 어떠한 그 요런 것들이 다 그 교수라는 어떠한 팁프를 구분하는 기본 키의 후보가 될 수는 있어요. 이것도 후보가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법이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으면 얘도 어쨌든 그 기본 키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 이제 다 후보 식별자는 되지만 그 중에 주식별자를 찾아내야 되는 게 그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후보 식별자는 유일하게 식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유일하게 식별하지 않으면 결국 후보 식별자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이 이름이 똑같은 거를 허용하죠. 얘가 후보 식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소 안에 또 학생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 살잖아요. 얘도 후보 식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만 가능하고 후보 식별자가 여러 개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제 이런 것도 후보 식별자, 여기도 후보 식별자, 얘도 후보 식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QGC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로 후보 식별자, 요 중에 이제 기본 키를 얘로 잡는 거죠. 얘도 후보 식별자, 얘가 이제. 근데 얘는 이제 뭐 직접 식별해야 되고, 그 널 값이라는 게 아니라 값이 저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그 후보 식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값이 없는 거는. 어떤 회원가입에서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것만 후보식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후보식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속성은 이제 자주 변경되지 않는 거. 그렇죠? 자, 대표성은 우리가 주식별자, 보조식별자. 그렇죠? 아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대표성, 스스로 만들어내느냐, 아니냐, 단일 속성을 갖느냐, 여러 개냐,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별자, 보조식별자가 대표성을 갖는 건데, 보조식별자도 대표성을 유일하게 식별해야 되죠. 그게 아닌 거는 보조식별자 자체, 후보식별자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후보식별자 중에 보조식별자, 주식별자를 구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식별자의 특징이 아닌 것은 존재해야 되고 불변해야 되고 유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주식별자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여기에서 요걸 구분하는 값, 이제 결국은 얘가 이제 그 테이블로 작성을 할 텐데 교수 번호, 성명, 전공, 소속 안에 이제 이렇게 튜플, 레코드, 인스턴스 뭐 이렇게 동일한 용어지만 이러한 튜플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필드의 속성이 뭐가 있을까?
그죠?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고유한 번호, 주민등록번호, 뭐 학번, 그다음에 교수번호,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주문번호, 고객번호,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이런 거가 대표적인 어떤 필드의 어떤 여러 가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게 어떤 식별자가 적당한 건가를 고민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작업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개체 그 관계 모델을 설정을 할 때 결국 이제 여기 ER 다이어그램의 완성 작품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개체 사용자 그 요구사항을 분석을 한 다음에 뭐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나 뭐 데이터 스토어에 가서 뒤져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했죠. 개체를 잡아내고 그러면 속성을 잡아내고 그다음 관계를 잡고 그렇죠? 하는 일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체를 잡는 것도 어렵지만 개체 안에서 여러 가지 식별자들을 구분하고 후보 식별자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주 식별자와 부조 식별자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주 식별자를 묶어서 할 거냐 뭐 여기 보면 그 복합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하나만 할 거냐 그죠? 그다음 그거로 만들어진 새로운 어떠한 그 대리식별자를 또 기본 그 프라이머리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결국 ER 모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엔터티와 릴레이션십을 이제 우선 다 어떤 이러한 완벽한 그 개체와 속성과 주식별자 뭐 그다음 부조식별자 후보식별자 대리식별자 단위식별자 복합식별자 이런 것들을 다 그 정의를 한 다음에 물론 이제 그거를 데이터 스페시피케이션이라 그래서 명세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데이터 그 개념적 그다음에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구원물을 문서로 다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요 ER 그 다이어그램, ER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오래 전에 피터 체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제안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인포메이션 공학 엔지니어링 방법, 그 다음에 바커라는 사람이 수정해서 좀 편하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피터 체인이라는 사람의 ER 그 모델링은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저기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실기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필기에도 나오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그 관계, 논리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는 이제 개체 관계 속성으로 이제 하는 거고 얘는 어떠한 그 뭐 오라클이면 오라클, 뭐 MySQL, 그 다음에 뭐 MS SQL의 특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가 어떤 DBMS의 종속적인 건 아니므로 어떠한 DBMS를 쓰더라도 반드시 요거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요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뭐 MS SQL이나 오라클이나 그 다음에 그 MySQL 다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범용적인 거기 때문에 뭐 MS SQL에서 하는 모델링 방법, 오라클에서 하는 모델링 방법, MySQL에서 하는 모델링 방법이 서로 다르면 이 모델을 쓰지 않겠죠. 근데 얘는 그거의 특정한 DBMS의 종속적인 모델링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피터 첸이 훌륭한 이제 그 공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그 여기 보면 이제 뭐 요걸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그 기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유용한 거죠. 이 그림만 보면 아니까. 그래서 아까 고객이 여러 개의 주문을 할 수가 있죠. 관계, 요 개체, 요 속성, 요거 이제 그 요 개체의 속성들 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요거 이제 타원으로 그려야 돼요. 요거는 사각형으로 그려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죠? 요것도 개체는 사각형, 속성은 타원, 요 밑줄 그은 거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그다음에 요거는 관계는 마름모. 그렇죠? 요거는 관계의 개수. 나중에 이제 관계 대수라고 해서 수학적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한 명이 여러 개 주문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관계 설정에서. 그래서 그 외의 거를 보면 이중은 이제 요
그 복합 속성인 경우, 그렇죠? 두 개의 원을 그려서 복합 속성을 표현을 하는 거죠. 복합 아이덴티파이어. 그다음에 밑줄 그은 거 기본 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성명을 이렇게 이름하고 성으로. 주소도 마찬가지로 뭐 도, 시, 군, 구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관계, 말음모. 링크는 개체 타입하고 속성을 이렇게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방법은 요 두 분이 만든 건데요. 81년에. 그렇죠? 앞에 있는 거랑 뭐 개념적인 거 똑같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여기 안에. 우리가 이제 그 객체지향 모델에서 보면 클래스를 설명을 하죠. 여기 필드와 메소드인데, 여기 메소드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요 속성을 표현하고, 요 안에 이제 기본 키. 요 안에 이제 그 외에 속성들을 적고, 관계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하나가 여러 개,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로 이런 부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동그라미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없으면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회원이 우리 우리 정보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키와 몸무게 혈액형을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동그라미는 없애면 돼요. 근데 이런 거 입력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옵셔널. 요게 이제 필수. 요게 필수다. 필수.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이제 FK라고 하는 게 외래키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가 되는 걸 외래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요 주문서만 보면 요 주문한 사람이 이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주문했는지. 근데 요걸 보고 어떻게? 얘를 찾아가서 요 이름을 아는 거죠. 주소도 알아내고. 서로 간의 관계를 연결고리를 하는 게 이 foreign key, 외래 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건데요. 요게 이제 바커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개념은 똑같아요. 사각형 안에 기본 키, 개체면 적고, 기본 키를 여기 샤프로 표현해요. 여기서는 이제 위에다가 적지만, 요거 샤프로, 그죠? 해시태그를 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커라는 분이 만든 거는 앞에 있는 정보공학적 방법에서 요 기본 키를 요 해시태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별표는 이제 의무사항, 그러니까 의무적인 그 값을 얘기하는 거고, 동그라미는 옵셔널. 예를 들면 이제 회원가입을 할 때, 뭐 키는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몸무게와 혈액형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를 얘기하는 거고, 점선은 이제 선택적이고, 실선은 필수적인 거죠. 등록을 받아야 되는 거는 필수고, 등록할 때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FK라고 그러고, 그렇죠? 앞에 있는 걸 이제 바커 방법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요게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안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좀 그림이 좀 그리다 보면 이게 속성이 밖에 나와 있고 이러면 페이지가 많아지죠. 이제 분량이.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린. 그래서 액세스나 이런 데는 다 이런 식으로 요 방법을 많이 좀 표현을 합니다. 그 개체관계 모델은 여기 뭐 이전 기출 있죠.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유형이 바뀌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ER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많이 냈어요. 지금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이게 1대1 관계만 아니라 1대 N, N 대 M 이런 게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개체관계 모델에서 오너 멤버 관계는 아니죠. 이거는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라 그래서 그 ER 모델 말고도 네트워크 모델, 뭐 그 하이러키컬 계층 모델, 그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너 멤버는 이제 개체관계 모델에서 설정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링크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ER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이 개체를 사각형으로 하는 걸 이해하고 있냐. 그렇죠? 그래서 학생이 학교를 등록한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